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한 주간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법무부가 지난 13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됐고 수사 실무를 맡는 차장검사도 승진해 자리를 옮겼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의 참모진도 대거 바뀌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부가 전원 교체됐습니다. 우선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났고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기수 등으로 봤을 땐 발탁 인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30기로 2013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장 등을 거쳤습니다.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에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고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사위 특혜 채용 사건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내던 2020년 9월엔 대검찰청 대변인 자리를 맡는 등 검찰 내 친윤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명품 가방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수사의 실무를 지휘하는 1사 차장검사를 포함해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차장검사 4명이 모두 교체되면서 지휘부가 공석이 된 것도 눈길을 끕니다. 또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불과 4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대검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습니다. 이번 인사가 김 여사 관련 사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기로 보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열흘 만이자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엿새 만입니다. 다만 송경호 지검장의 경우 2년이나 자리를 지킨 만큼 자연스러운 교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검찰 고위급 인사가 대폭으로 이뤄진 가운데 이어지는 중간 간부급 인사도 관심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법무부 인사로 교체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4일 비공개로 이임식을 가졌습니다. 송 지검장은 신임 이창수 검사장과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을 섬기는 검찰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리라 믿는다는 이임사만 공개하며 언론의 접근을 마지막까지 막았고 검찰 인사 직전 사표를 낸 이주형 서울고검장의 이임식도 비슷한 시간 열렸는데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들은 연달아 열린 이임식에 온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였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주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만나 인사에 대해 여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법무부와 검찰 관계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당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김 씨 대신 김 씨의 매니저가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달려오는 차량이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차량입니다. 중앙선을 아슬아슬하게 밟으며 반대 차선으로 기울어지더니 멈춰있던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달리던 차의 앞이 살짝 들릴 정도로 충격이 컸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김 씨의 차량은 그대로 방향을 돌려 사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뺑소니입니다.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뒤쫓아보지만 차량을 발견했을 때 운전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자수한 건 김 씨의 매니저입니다. 김 씨의 매니저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자신이라고 진술했는데 금세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경찰서를 찾은 김 씨가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경찰은 김 씨를 뺑소니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 측은 사고 당시 김호중은 당황한 나머지 사후 처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매니저가 자수한 사실을 알게 된 김 씨가 직접 경찰서로 찾아가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매니저의 자수는 김 씨와 상관없는 독단적인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김 씨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소속사 측은 김 씨가 경찰 출석 당시 음주 측정을 했으며 음주는 나오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가수 김호중 씨 소속사 사무실과 자택 등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사고 발생 약 일주일 만에 김 씨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또 김 씨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려 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김 씨는 사고 이후 집으로 귀가하지 않았고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사고 17시간 뒤에야 나타났습니다. 김 씨는 사고 직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 들른 걸로 파악됐고 경찰 조사에서 술집을 간 건 맞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김 씨의 음주 여부와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를 포함한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출 및 작성 의무가 없다고 하거나 있는 것도 숨기고 있거나 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지 2주 가까이 지났습니다.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소환한 검찰은 오는 20일에는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를 조사할 예정인데요.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 속에 수사 지휘부 교체가 영향을 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에 출석한 최재형 목사는 지난 13일 12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가방을 건넨 이유와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든 거 제가 건네준 선물에 대한 의미, 어떻게 전달했으며 왜 전달했고 그런 거를 다 소상하게 설명했고.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도 오는 20일에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심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소환 여부로 향합니다. 하지만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2주도 되지 않아 대규모 검찰 인사가 단행되며 수사 실무를 지휘한 1차장 등 담당 지휘부가 당장 공석이 됐습니다. 일각에선 수사 차질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인사와 수사는 별개라며 원칙 수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김 여사의 조사 여부와 방직 등 향후 수사 윤곽은 조만간 있을 검찰 후속 인사에 따라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간 간부 인사와 수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이견이 커질 경우 갈등이 확산할 가능성도 피할 수 없다는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내가 마음을 깨쳐 양극단의 분별을 없애면 세상은 정토가 됩니다. 사람을 진짜 세게 때리진 않거든, 죽을까 봐.
제22대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5선 고지에 오른 우원식 의원이 깜짝 승리했습니다. 6선의 추미애 당선인이 대세론을 탔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투표 결과는 달랐습니다. 기호 4번 우원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71명 당선자 중 169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앞서 의장 후보로 나선 조정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과 단일화하고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의중, 이른바 명심이 추 당선인에게 향했다는 관측이 컸지만 결과는 이런 예상을 깬 이변으로 평가됩니다. 우 의원은 중립을 필수 덕목으로 여겼던 이전 국회의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입니다. 중립은 몰 가치가 아닙니다. 중립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의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다. 우 의원은 또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강력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은 헌법에 정한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라고 하는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는 일이다, 침해하는 일이다. 다만 우 의원은 대화를 강조하면서 여야의 협상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 의원이 상대적으로 온건 성향을 보였던 만큼 추미애 당선인이 승리했을 때와 비교해 협치의 숨통은 더 트여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 의원은 다음 달 5일 열릴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민주당 몫의 부의장 후보로는 3자 대결 끝에 4선 이하경 의원이 민홍철, 남인순 의원을 꺾고 뽑혔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소리입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그간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가 우원식 의원의 승리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당 지도부가 교통정리를 통해 추 당선인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조정식, 정성호 의원을 중도 사퇴시킨 과정이 거칠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 중진 의원은 5선, 6선 의원이 갑자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 도중에 물러나는 일은 이해할 수 없는 행보라며 원내대표를 경선이 아닌 추대로 뽑는 등 전반적인 당 상황에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이 국회의장 후보 결과로 드러났다고 본다고 평했는데 입법부의 수장을 뽑는 선거마저 이른바 명심에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분출했다는 겁니다. 한편에선 추 당선인 개인의 정치 스타일에 대한 호불호 평가가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처럼 진단은 다양했지만 명심 단일 대우에 다른 생각을 갖는 여론이 확인된 점이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아 보입니다. 장기 군의관 확보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인데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고용률이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40대와 청년층 취업자 수는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취업자 수는 2,869만여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6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 1, 2월 30만 명대를 유지하다 3월 17만 명대로 줄었지만 지난달 2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고용률은 63%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해 1982년 이래 4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실업자도 8만 1,000명 늘어 3년 2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연령대별 취업자는 60세 이상이 29만 2천 명 증가한 반면 40대는 9만 명 줄어 22개월째 감소했고 청년층도 8만 9천 명 줄어 18개월 연속 쪼그라들었습니다. 사회 초년생과 허리층 취업자가 줄고 그 빈자리를 노년층이 채우고 있는 겁니다. 산업별로는 수출 호조에 제조업 취업자가 10만 명 늘었습니다. 1년 5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식료나 자동차나 기타 기계 쪽에서 증가세가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게 조금 더 증가폭이 좀 컸다라는. 보건복지 서비스와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 수도 늘었는데 돌봄 수요가 늘고 관광객이 증가한 영향입니다. 반면 내수 부진에 교육 서비스와 도소매 취업자는 줄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소비와 건설 투자 지표가 개선된 점 등을 토대로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굴곡진 흐름 속에 다소 둔화된 가운데 제조업 수출 호조세에 방한 관광객 증가, 서비스업 개선 등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기재부는 조속한 물가 안정과 내수 운기 확산을 위해 민생 안정에 정책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강은날입니다. 공직 후보자 오동훈.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깔끔한 정리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